깊어져가는 가을, 수학의 계절답게 눈을 뜨는 곳곳이 풍요로움으로 넘쳐나는데요.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들판 따라 걸어가는 오늘의 힐링 트레킹은 조선시대 영남의 큰 고을로 위상을 떨쳤던 성주목의 흔적을 따라 걸어봅니다. 자, 오늘은 성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성주의 지명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성주는 별성자에 고을주자를 써서 만들어진 이름이 성주라고 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지세가 별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주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곳곳을 걸어보면서 힐링 트레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힐링 트레킹 코스는 성주 역사 트레킹입니다. 조선시대 성주목으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성주 역사 테마공원을 거쳐 왕버들나무와 야생화가 반겨주는 성박숲과 성산가의 터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성산동 고분군을 걸어보고요. 한계마을을 둘러본 후 조선시대 왕실의 신성한 장소였던 세종대왕 자태실에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낙동강과 소백산맥의 명산인 가야산의 수려한 풍광이 조화를 이루는 고장. 성주는 예부터 산천이 밝고 수려해 모두 넉넉하게 살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큰 고을로 위상을 떨쳤던 옛 성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주 역사 테마공원은 조선시대 영남의 큰 고을이었던 성주목을 재현해낸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성주목은 성주의 옛 행정구역이라고 해요.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저도 걸어보면서 한번 쭉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떤 순서대로 봐야 될지 모를 때는 이 번호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곳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번호대로 보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성주 역사 테마공원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쌍도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조선시대 화가인 겸재의 정선의 쌍도정화를 바탕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쌍도정의 원래 위치는 현재의 성주읍 경산리 관운사 앞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20년 성주 역사 테마공원 자리에 만든 것이라고 해요. 쌍도정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쌍으로 된 건축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쌍도정은 네모꼴의 연못 속에 석축으로 둘러싼 두 개의 섬이 조성되어 있어서 쌍도정이라고 칭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두 개 섬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곳에서 뭔가 풍류를 즐기는 어떤 행위를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장소인 것 같아요. 야, 이런 날씨에 이곳에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둘러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쌍도정은 관람위에서 조성된 공간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킬 건 지켜야겠죠. 야,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쌍도정을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길 따라 익숙해 보이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을의 중심이나 읍성 한편을 차지하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선정비인데요. 조선시대 성주의 수령이나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지방관의 선정을 기려 세운 비석 20기가 자리하고 있는 비석원입니다. 보면은 청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을의 중심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그 고을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선정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비석은 조금 특이한데요. 다 돌로 된 비석인데 이 비석만 굉장히 쇠로 되어 있죠. 철 비석인데 왜 이 비석만 철로 되어 있을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외형도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느낌이 좀 색달라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이런 텍스처들은 촬영을 해놓으면은 예쁜 느낌으로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요. 철, 비석, 비철 궁금하네요.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성주 읍성의 중심, 북문에 다다랐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읍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수문장의 느낌인데요. 이곳이 북문입니다. 성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늘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성곽들을 갈 때면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되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곳의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이쪽은 복원되어 있는 현대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곳과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북문의 명칭인 성지문은 성주를 상징하는데요. 인이 예지신에서 북을 가리키는 지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성문의 좌우로 성곽을 복원했는데요. 옹성은 없지만 치성을 둬 성문으로 침입하는 적을 경계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고 되게 전통적인 느낌인데 바로 앞은 또 이런 아주 현대적인 건물들이 앞에 있으니까 역사 속으로 정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타임머신 속에 들어와 있고 바깥에 있는 요즘 멀티버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에 있으니까. 북문에서 바라보는 바깥은 현대의 모습, 그리고 안은 조선시대의 과거 모습으로 어제와 오늘 상반된 시간 가운데 선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북문에서 마주 보이는 한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록각이라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한 역사 기록물인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창고로 성주사고라고 불립니다. 조선 초기에는 서울의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와 전주, 그리고 성주 4곳에 사고를 두고 실록을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성주사고는 임진왜란의 성주전투 때 불타버려 그 흔적을 성주 역사 테마파크에 재현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록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요즘 아이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오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실록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역사들도 그렇고 유교 문화권에 있던 모든 나라에서는 다 실록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현존한 왕이 자기의 그 실록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실록은 본인이 쓴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쓴 그런 관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거 좋아하죠. 뒷담화도 좋아하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숨어서 볼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흥미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실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을바람을 벗삼아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시간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모를 정도로 옛 흔적 가득한 이 장소에 동화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5번이군요. 역시 순서대로 쭉 따라오니까 관람하기가 좋은 것 같네요. 5번 관천대. 여기가 관천대 같은데 관천대는 조선시대에 천문 관측기구인 간이를 설치한 곳이라고 해요. 이쪽에 있는 게 관천대고 관천대에서 바로 앞을 보면은 성주 이씨의 제실이 있는 봉산제가 문화재인 봉산제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관천대는 서울 창경궁에 있는 관천대를 본떴다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혼을 담는 뜻에서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주 역사테마공원의 성벽과 재현된 건물이나 문화재에 붙여진 번호를 따라 둘러보면 가벼운 산책은 물론 그 시대의 성주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새거란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과거의 모습을 굉장히 재현을 잘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밖을 보면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보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멀티버스 속으로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들 그대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보면 알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계속 복원을 해나가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유럽의 그런 건물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야지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주읍의 남쪽을 둥글게 휘감아 도는 이천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곳곳에 있는 숲이 하나 있는데요. 성박숲이라 불리는 이곳은 그 옛날 마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조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밤나무 숲이었다고 하는데요. 임진왜란 후 밤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지금의 왕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곳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성박숲이라는 곳이에요. 성박숲인데 1999년도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가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왕버들나무라고 해요. 이곳에 오면은 이 성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도 하고 제 생각에 이쪽에서 굉장히 사진 찍으러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풍수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살면서 아마 이런 나무들을 처음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이 지어서 있는 장소입니다. 성주를 지켜주는 비보림. 비보림은 부족한 곳을 채우는 나무라는 뜻인데요. 풍수지리상 길지나 명당의 조건에 부족한 입지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좋은 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좋은 쉼터가 되고 있죠. 넉넉한 나무 밑을 걷다 적당한 자리를 잡아 앉아 주변을 둘러보면 어쩌면 나 자신도 나무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동화 속에 약간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비현실적이고 되게 큰 분재가 엄청 큰 것들 모아놓은 속에 소인이 돼서 들어와 있는 느낌? 약간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른 나무의 품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다시 성주의 옛 시간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 이번엔 조선시대보다 더 앞선 시간으로 가보는데요. 성산가야 또는 벽진가야라고 불렸던 가야시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성산동 고분군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야 역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조명을 받는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받았으면 하는 게 가야 역사인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고분군인데 뒤쪽으로 지금 대릉이 지금 발굴 작업 중에 있고 이쪽에 야외는 이미 출토된 그런 야외 전시장들이 있어서 야외 전시장을 좀 둘러보면서 조금 더 걸어보도록 할게요. 고분군이 역사 트레킹의 코스 중 한 곳으로 사랑받는 것은 이렇게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곳곳에 있는 유적지나 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차동골 3호분. 북쪽 벽면이 독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하네요. 남서쪽 중앙에 무덤 내물에 연결된 통로인 연도가 있는데 연도에 천장돌이 남아있고 안타깝게도 유물은 도구를 피해로 해서 발견되지 않았다 합니다. 저라면은 과연 어떤 것들을 이 안에 같이 나와 함께 묻어놨을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가장 소중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이템들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라면 저는 안 가져가고 다 자손들이 물려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야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물건과 함께 묻혀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걸 훔쳐가다니. 궁금해게 괜히. 별 성자를 쓰는 성주의 이름은 성산가야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산가야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봉분도 있는데요. 이 봉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고대 시대의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요? 성산동 고분군에서 내려와 동북쪽으로 향하면 어느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한계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성산 이씨의 집성촌인데요. 무려 60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마을입니다. 한계라는 지명은 크다는 뜻의 한과, 나루 또는 개우를 일컫는 개가 합쳐진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일찍이 문명이 뛰어난 사람들과 이름 높은 선비가 많았다는 옛 이야기처럼 한계마을 곳곳에 선비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저기 한계마을의 전체적인 지금 조형도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확실히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종갓집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진사댁도 있고 고택들도 있고 종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뭐 오래된 뭐 초가집들도 있고 기와집들도 있고 과거로 그대로 날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속을 걸어보면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또 마침 이렇게 감도 열려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한번 걸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이쪽에 지금 벼가 익어가고 있고 약간 지금 누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투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죠. 이 컬러만 봐도 지금 누가 봐도 가을이죠, 지금. 이 벼 색깔과 하늘의 색깔, 그리고 약간은 지금 녹색과 약간 단풍이 질 듯 말 듯한 그런 나무들 색깔이 다채롭게 어우러져서 야, 이게 진짜 한국의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쪽으로는 또 한계마을의 전통 가옥들이 보이니까 야, 진짜 한국의 진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현재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계마을. 정겨운 흙돌담 따라 굽이굽이 걸어가면 마주치는 고택에는 그 주인을 보여주는 현판이 있습니다. 흑문관 교리를 역임한 자의 집도 있고요. 충절이 깃든 북비 고택도 있습니다. 이곳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 가옥의 전통성이나 그런 것들은 북촌이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정말 좀 더 한국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기엔 이곳이 훨씬 더 좋고 사진 찍기도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북촌은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들이대도 다 사람이 걸려서 제대로 찍을 수도 없고,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정말 옛날로 들어와 있는 그런 한국적인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 한계 한옥마을인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와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리쬐는 가을볕에 따라 색색의 옷을 바꿔 입는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지금까지 이어졌기에 가능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주 역사 트레킹, 그 마지막을 마무리할 곳은 조선시대 왕들의 아주 신성한 장소인데요. 성주의 대표 문화유적이기도 한 이곳의 이름은 세종대왕 자태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왕과 왕자들의 태를 항아리에 담아 안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태실이네요. 제가 트레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사실 풍수지리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냥 그 기운이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보여진 풍광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쪽 경치도 너무 좋고, 이 태실이라는 곳이 왕가에서 태어난 그 왕자나 공주들의 태를 이쪽에 보관을 해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성한 장소겠죠. 모두 19개의 태무점이 태비를 앞세우고 길게 두 줄로 늘어서 있는데요. 성주가 태실의 고을로 이름 붙여진 것은 이렇게 전국에 있는 태실 중 가장 많은 태무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가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바로 한계마을이 정말 고즈넉하고 한국의 가을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까까지 성곽길이 좋았었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더 이쪽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훨씬. 성주 하면 저는 늘 참외밖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와서 느낀 거는 성주가 생각보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많이 품고 있는 곳이고 역사적으로도 의미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안 와보신 분들에게는 참외 말고 한국의 미를 찾아서 한번 오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장소에 서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공감하는 것. 지나간 시간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해내는 것.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옛 성산가야의 터전이었으며 조선시대 영남의 큰 고을로 이름을 떨쳤던 성주목까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별빛의 고을 성주를 걸어보며 다양한 시간대의 여행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무르익어가는 가을 속에서 성주로의 시간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